자, 홍명보 감독의 첫 번째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명단으로는 9월 에이스 A매치 주간 동안의 월드컵 3차 예선 홈에서 팔레스타인 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정 오만 경기를 합니다. 그 두 경기를 칠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뭐 사실 지금 홍명보 감독의 이 대표팀 자체가 여전히 이래저래 뭐 지금 최근 또 뭐 문체부 관련된 이 감사도 조만간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람잘 날 없는 상황인데 명단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특이할 만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 중에 좀 반가운 선수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강원에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황문기 선수. 그렇죠. 꼭 대표팀에서 보고 싶었는데 제가 오른쪽 풀백에 대한 황문기 선수의 활약을 아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최호진 선수도 최초 발탁이 됐어요. 그렇죠. 인천의 이제 왼쪽에 이번 시즌 희망으로 또 떠올랐었던 최호진.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새로운 발탁은 아닐 수 있으나 정우현 선수나 엄지성 선수처럼 그렇죠. 아직 뭔가 대표팀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단계에 있는 이 선수들이 또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오세훈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어찌 보면 양민혁 선수는 양민혁도 있죠. 최초 발탁이긴 한데 발탁일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했죠. 그렇죠. 네, 양민혁 선수도 글쎄요, 전반기보다는 최근에는 조금 페이스가 전반기만큼보다는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이 선수는 대표팀 발탁은 사실 시간 문제였고 분명 9월에 한번 뽑아봐서 어떨지 한번 따져보는 것, 상황을 좀 따져보는 것이 필요했던 만큼 양민혁 선수의 활약도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럼 뭐 음성으로 한번 또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읽어보면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조현우, 송범근, 김준홍 이렇게 3명입니다. 별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로 봤을 때 센터백을 볼게요. 권경원, 김민재, 김영권, 정승현, 이한범까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한범 선수는 사실 출장 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어요. 지금 클럽팀에서 최근에 이제 경기를 좀 뛰기는 했죠. 네, 아무래도 이한범 선수가 미드필란에서 확고한 주전을 지금 갖추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는데, 근데 이한범 선수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대표팀의 세대 교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어쨌든 팀 내부적으로도 뭔가 이한범 선수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탁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볼 법한 선수라고 한다면 뭐 어린 선수 중에서는 뭐 김주성 선수라거나 이런 선수가 있는데 뭐 센터백도 저는 뭐 굉장히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데라거나 이 선수를 왜 뽑아? 혹은 이 선수가 왜 빠졌어? 라고 할 만한 선수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장 지도자분들이 센터백들, 우리나라 센터백들을 쭉 이야기할 때 특히 왼발 소유한 권경원이나 김영권 선수에 대해서 빌드업이나 후방에서의 전개에 있어서 코치들이 원하는 역할을 그때그때 잘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한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좌측, 왼발을 쓰는 센터백에 대한 어떤 그게 굉장히 요즘에 또 부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김주성 선수가 뽑히지 않은 게 참 아쉽기는 한데 아마 권경원이나 김영권이 지금 당장 새 감독이 원하는 바를 좀 그라운드에서 뭔가 구현해주기에는 좀 나은 자원들이다.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9월 A매치 명단에 대해서는 여기 정도의 어떤 새로운 멤버들 딱 이 정도의 구성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처음부터 일단 써보긴 해봐야 되거든요. 뭐 홍명보 감독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 뭐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사실 이제 이 선수들의 나이나 폼 같은 부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번 추가적으로 뭔가 체크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코치진도 아예 새로운 얼굴들인데 대표팀에 뛰는 선수들도 대부분이 대표팀 자체가 너무 낯설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데뷔를 했거나 아무리 리그에서 잘하고 있어도 대표팀이 이제 막 데뷔한 선수들은 황재원 선수도 6월에 그랬던 것처럼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팀에서는 일단 9월 명단은 어느 정도 대표팀의 레귤러 멤버 그리고 좀 동생들이 이끌어주시는 고참 멤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안 뽑을 수 없는 좋은 신예 선수들 이렇게 좀 구성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명단에 대한 평가는 저는 9월보다 10월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9월은 이 정도 구성을 봤을 때 현장 사람들이 항상 칭찬하는 뭐 권경원이나 김영권처럼 좀 자신의 축구를 후방 빌드업에서 이끌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의 플러스 여기 이제 신구 조화로 봤을 때 대표팀에서의 베테랑으로서 좀 더 경험을 이끌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통해서 조금 더 센터백은 이렇게 이한범 선수의 새로운 얼굴 이외에는 기존 자원들을 믿고 가는 방식으로 홍명보 감독이 좀 발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라이브에도 이제 뭐 김주성 선수라거나 아니면 김지수 선수라거나 이런 선수들 얘기 나오는데 이 선수들은 사실 이제 또 추후에 뽑힐 수 있을 만한 어떤 제목이고 김지수 선수는 B팀에서는 계속 활약을 했고 프리시즌도 활약을 했는데 일단 프리미어리그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아직까지는 활약을 못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0월, 11월에 이제 새로운 얼굴들을 저는 더 기대해보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풀백으로 본다면 왼쪽에 설 수 있는 선수들이 서령우는 좌우 가능하니까 저는 이 선수는 멀티전으로서 그 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보이고 왼쪽에 이명재랑 최우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리그 최고의 폼을 자랑하고 있는 이제 황문기, 그 다음에 김문환이 뽑혔습니다. 맞습니다. 황문기 뽑히는 거는 안 뽑히면 이상할 정도로 뭐 압도적인, 그러니까 사실 최준 선수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황문기가 워낙 좋아. 네. 진짜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황문기 선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얼굴을 풀백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모로 이제 풀백지는 최준 선수가 뽑히지 않은 건 좀 아쉽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뭔가 뽑히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서는 10월, 11월에 발탁 여부를 좀 보고 싶다. 네. 왜냐면 이번 9월 대표팀은 당장 새로운 선수들의 비율이 너무 늘어나게 됐을 때 대표팀 분위기 자체가 좀 뭔가 어수선해질 수 있고, 네.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좀 더 베테랑들이 지금 뭔가 코치진이 새로 개편된 상황에서는 해줄 역할이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서 9월은 이 정도의 새로운 얼굴이 저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효진 같은 경우에는 홍명보 감독 본인이 좀 이제 지켜봤다고 하니까 한번 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미드필더로 보면 삼선자원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선수들을 볼게요. 박용우, 그리고 정우영, 정호연, 그다음에 황인범, 요 정도까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박용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라이브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박용우는 사실 지난 아시안컵 때 너무 좋지 않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삼선자원들이 지금 대표팀 레벨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얘기했었던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드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이고, 박용우 선수가 스윙에 대한 롤에 대해서는 저 선수를 대체할 만한 다른 선수들을 막 생각을 해봤을 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대표팀에서 아쉬웠던 건 사실이죠. 네. 아시안컵 때도 분명 사실 부진했고 좀 많이 아쉬웠죠.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삼선풀에 있어서 박용우 선수는 워낙 중요한 비중을 좀 차지한 선수고, 소속팀에서의 지난 시즌이나 뭐 이번 시즌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당장 박용우 선수가 이 소속팀에서 보여줬던 그간의 그 활약 자체가 꽤 좋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대표팀 내에서도 박용우 선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줌으로써, 크리스만 때는 너무 아쉬운 역할을 맡았으나 그때 사실 전술적으로 후방 빌드업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선수를 사지로 모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 물론 사실 지금의 코치 스태프도 마찬가지로 전술에 대한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맞으나, 좀 새롭게 박용우 선수를 써봤을 때 어떨지 한번 새 감독 내에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점은 저도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손준호 선수가 뭐 홍명보 감독도 인터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단 이번에 뽑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박용우 선수도 테스트해봐야 되는 건 맞고, 개인적으로 정우영 선수가 지금도 이미 한 주에 2경기를 뛰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아직 이제 막 부상에서 회복되는 몸 상태라서 팬으로서는 정우영 선수가 또 대표팀에 발탁되는 게 막 반갑지는 않아요. 왜냐면 몸 상태가 걱정되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이때 6월 A매치 보니까 정우영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대표팀에서 엄청 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뭐 발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영은 굉장히 좋고요.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 선으로 볼까요? 양민혁은 이제 뽑힐 만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 뭐 손흥민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강인 들어왔고요. 이동경 최근에 폼 좋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뭐 이재성 다 좋고, 이제 엄지성 선수가 뽑혔고, 배준호 선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만나고도 왔는데, 배준호 선수가 저희가 만났을 시점이 챔피언십 1라운드가 지나간 상황이었어요. 개막하고 난 다음이죠. 근데 1라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부상으로 뛰지 못했고, 그 다음부터는 왔다 갔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는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상태, 이제 뛰기는 뛰었습니다만, 엄지성이랑 경쟁 자원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엄지성이 비교 우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틀린 것이 아닌 게, 배준호 선수는 부상에서 복귀한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팀에 다시, 워낙에 지난 시즌 뭐 최고의 선수였으니까. 근데 엄지성이 그 사이에 챔피언십에서 공포 막 만들어내고 좋긴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배준호 선수가 뭐 제가 느끼기에는 말씀해주신 몸 상태, 홍명보 감독도 이야기했던 그 몸 상태로 인한 조금의 변수를 좀 줄이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일단 당장은 엄지성 선수가 초반에 활약이 또 좋기도 했으니까 배준호 선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당장은 뽑힐 만한 타이밍이 좀 아니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준호 선수가 스타일상의 어떤 확실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서 이제 뛰고는 있는데, 이 다음에 계속해서 스토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 대표팀 차출에서는 배준호가 항상 올라가 있을 법한 선수다라고 봅니다. 이동경 선수는 사실 울산에 있을 때보다 김천으로 가면서 울산 때만큼의 페이스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올 시즌 전반적인 그 남겨준 활약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다음에 오세훈이랑 주민규를 봐야 되는데, 오세훈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세훈 선수는 울산 팬들에게는 굉장히 뭐 좋은 인상이 아니게 나간 건 맞아요. 근데 일본에서 저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 폼이면 무시할 수 없어요. 잘하고 있긴 해요. 대표팀에서도 오세훈 선수가 헤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명 새로운 옵션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6월에 김도훈 감독 대행 체제에서는 사실 임시 감독 체제에서는 오세훈 선수가 뭔가 많은 그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죠. 그래서 더더욱 9월에 만약에 시간을 부여받게 된다면 좀 어떨지 너무나도 좀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고, 주민규 선수는 요즘에 울산에서의 폼은 분명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번 시즌이 지난 시즌보다는 득점 페이스나 전반적인 경기관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으나 6월에 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흐름상 이어가려는 목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자리도
앞으로 경쟁이 더 많이 치열할 겁니다. 지금 이영준 선수 이적하자마자 초반부터 일단 좀 괜찮아요. 스타트를 끊었고 조규성 선수는 일단 장기 부상이 좀 아쉽긴 한데 몸 상태 복귀 이후에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조규성 선수 일단 잘 돌아와야 됩니다. 몸 상태를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 일단 부상이 우선이죠. 부상 때문에 빠른 회복을 좀 다시 한번 좀 바라도록 하겠고 오영규 선수 마찬가지고 여기에 더해서 뭐 지금 수원FC에서 잘하고 있는 지동원 선수도 물론 나이가 좀 많은 선수이긴 하지만 리그에서 폼이 너무 좋거든요. 최전방 경쟁도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오세훈 선수와 주민기 선수가 선택을 받긴 했는데 9월에 A매치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이번에 빠져서 아쉬운 선수들의 9월 한 달 동안의 소속팀에서의 폼에 따라서 10월, 11월도 얼마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경쟁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뭐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이상한 명단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배준호 선수라거나 홍현석 선수라거나 그 다음에 몇몇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유를 뭐 밝히기도 했고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지금 명단 자체는 뭐 되게 특이할 만한 부분이 없는 그리고 또 새롭게 발탁을 해볼 법한 선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최우진이나 전 최우진은 O 느낌이긴 한데 황문기 들어올 법했고 그 다음에 엄지성도 최근에 좋고 뭐 그 다음에 양민혁 당연히 신규 발탁이 예정이 됐었기 때문에 뭐 되게 이상한 명단이라고 보이지 않고 비교적 새롭게 뽑을 만한 선수들을 뽑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뽑히지 않은 선수들에게도 아마 9월은 새 감독과 새 코칭 스태프 체제에서 조금 더 선수단과 대표팀 코칭 스태프의 교류를 위해서라도 대표팀이 좀 더 익숙한 선수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팀을 좀 리딩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나이 구성상 더 필요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10월은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개인적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9월보다도 10월 명단에 대한 평가가 저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요 정도. 네.